새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 중에 잘 맞는 게 없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워낙 맞는 게 없어가지고. 예. 남들은 저보고 돗자리 까먹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요.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함께 출연한 박범계 의원에게 차기 법무장관 자리에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추셨어요? 상당히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력과 설득력과 소통력이 있는 그런 법무장관이 좀 배출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박범계 선배님이 적임자가 아닌가. 아니 정말로요. 사실은 그 고정 패널 입장에서 게스트가 왔는데 면전에서 독담해야죠. 그냥 하시는 말이에요. 그냥 하시죠. 예. 예, 이제 그 박범계 의원님 이제 법무장관 됐다는 걸 보고 예. 이렇게 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요. 사적으로 박범계 의원과 가깝고 참 좋아하는 선배라는 거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법무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되는 그 기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초에 검증을 해보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양파 껍질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재산 누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명해야 돼요. 또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집니다. 또 공천 헌금에서 측근들이 구속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권한유착 녹취 문제도 있고 고시생, 폭언, 폭력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정말 놀라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문제잖아요. 굉장히 부적격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법무장관 청문회 아주 날카롭게 또 아주 냉정하게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인사청문위원이죠? 그렇습니다. 또 피 튀기겠네. 근데 나는 청문회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잘하시니까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현 시점에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나요?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저런 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해명하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 법무 지식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부분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중요한 논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 이런 것은 갖춘 장관 후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금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보려고 이번에도 시도를 할 텐데 장제원 인사청문위원회 강력한 태클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후보로 지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 완수하는 당면 과제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윤 총장과의 어떤 소모적인 갈등 구조를 좀 피하려면 윤 총장과의 어떤 뭐 공식적인 관계 설정이 이제 정해진 것이지만 비공식적인 관계 설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1월에 검찰에 또 정기 인사도 있는데 그것이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사적 책무라고 한다면 검찰개혁의 계문발차를 추미애 장관이 했죠.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고 대통령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던 이 검찰개혁을 문 닫고 나오는 그런 장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저희 쪽 지지자들은 또 이걸 껄끄럽게 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 총장의 관계 너무 친한 거 아니냐. 한때는 친한 형처럼 이렇게 대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또 윤석열 총장 몰아붙이는 거 보니까 또 사적인 관계가 좀 끝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 둘 다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좋다. 왜냐하면 사소한 오해가 더 큰 게 일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좀 상의는 하는 모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범계 후보자에게 굉장히 독서를 좀 했는데 좀 부탁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스티스, 정의를 갖다 구현하는 주무장관이잖아요.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흐트러 놓은 이 비상식 상식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검찰개혁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검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가는 그런 온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첫째는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지금까지 대검 차장하고 검찰국장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마지막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이렇게 좀 조율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절제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그다음에 감찰권 마음 남용해가지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고 자신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그 장관이라 그래서 정치 편향적인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만 옳다고 검찰을 막 몰아붙이면 또다시 제2의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나 이런 점을 우리 그 박범계 후보자에게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꼭 그런 장관이 되기를 예. 좀 생각합니다. 근데 장재원 의원님, 이제 같은 동료 의원이다가 장관 청문회, 인사청문회 그 장관 후보석에 앉잖아요. 그러면 장재원 의원의 어투나 말톤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제가 잘 인사청문, 가르마타가지고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범계형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한테 형형 그러다가 똑바로 앉으세요. 국정감사장이에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예. 철저한 검증 기대하겠고요. 또 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 박범계 후보자도 공적인 잘 거니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 얘기를 또 잠깐 해보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충분히 초대 공수처장의 역할을 좀 잘 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미지는요. 우리 사회자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예요. 굉장히 좋은가 보죠. 네,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고 좀 얌전한 예. 이런 좀 이미지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사에 나온 것만 제가 아는데 예. 이강국 헌재소장 때 비서실장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례적으로 이례적인 관리 이런 걸 깨고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다라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공수처가 지청 수준의 규모예요. 굉장히 큽니다. 예. 검사가 23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이고 행정직원이 20명이면 지청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그런 지청이나 지검이나 이런 큰 조직을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정 능력 또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의 대상이 아닐까 좀 생각해요. 예. 두 분이 뭐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신다는 게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자리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뭐 우려도 되지만 좀 안심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그건 출범을 하게 되면 좀 저희가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방송부터 너무 좀 강하게 붙으신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도 뭐 뜨거운 토론이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좀 제시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또 보라색이네. 자, 새해에도 시사토크 알고리즘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요거 맞죠. 오늘 마신 게 제일 맛있네. 이걸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훅훅 넘겨버렸어요 이걸. 아 이거 씹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네.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